오늘 수업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부등식은 말 그대로요. 다양한 부등식의 문제를 모아놓은 단원인데요. 여기서는 좀 핵심적인 내용인 부등식 증명,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된 문제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세 가지만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등식의 증명인데요. 이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말은 대소를 비교한다라는 문장, 이런 것과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큰지 보여라, 이런 거나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아니면 대소 비교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소 비교로 설명을 하자면요.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빼본다라는 아이디어를 써요. 빼본다라는 아이디어를 씁니다.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3하고 2는 누가 크냐라고 물었을 때요. 두 개를 뺐을 때 그 결과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게 더 컸다, 이렇게 말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문자로 쓰면 뭐 두 개를 뺀 결과가 양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되면 얘가 증명된 것이다, 아니면 대소 비교가 확인된 것이다 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두 개를 뺀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B가 더 컸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제곱해서 빼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곱해서 빼본다. 즉, 무언가 두 숫자나 식을 제곱한 다음에 뺐을 때 그 결과가 양수인 걸 보면 A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뺀 게 음수가 나왔을 때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가요? 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곱해서 빼는 거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죠. 보세요. 이게 A가 크면 이게 성립합니까? 아니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안 맞잖아. 그지? 그리고 제곱해서 뺀 게 양수라고 해서도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A가 마이너스 5면서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뺀 게 양수지만 이것도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자, 이렇게 전혀 안 맞는데 이 증명법을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증명법을 쓸 땐요, 반드시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양수. 이 두 개가 모두 양수이기만 하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나누어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나누어 본다. 즉, 자, 두 개 당 숫자나 뭐 식을 나눴을 때 그 결과가 1보다 크면요. 그러면 분자가 더 컸다라고 말하려는 거고요. 두 개를 나눈 결과가 1보다 작을 때는 A보다 B가 더 컸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데요. 마찬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음수일 수 있잖아.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거 되지만 이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요걸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선 얘처럼 반드시 양수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나누어 본다라는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해야 될 게 있겠네요. 그죠? 증명 전에. 확인해서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다.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테크닉을 자, A, B는 양수, X, Y는 실수, 그리고 합은 1이고요. 라지 A와 라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대소를 비교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뭔가 좀 많이 들어있죠. 선생님이 일부러 쉬운 거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까 봐 좀 어려운 거 골랐고요. 그냥 아이디어만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두 개의 대소 비교를 하는데 빼볼 것이냐, 제곱해서 빼볼 것이냐, 나눠볼 것이냐를 고민하셔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은 빼본다로 갈게요. 그러면 자,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는 얘기거든, 그대로.
뺀 거를 계산해 봅니다. 식제에. 자, 그러면 A가 얘고 B가 얘니까 직접 곱하기를 하면 AX, BY, BX, AY에서 빼기 XY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싹 다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AB X제곱 더하기 A제곱 XY B제곱 Y 요것도 XY네. B제곱 XY 그 다음에 AB Y제곱 빼기 XY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빼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결과가 양이냐 음이냐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걸 좀 더 간단해야 됩니다. 좀 간단히 바꿔야 되는데 그냥은 안 돼요. 지금은 요거를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 거네, 문제가. 그럼 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쟤를 이용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용할 만한 데가 요 가운데 두 항에 있죠. 요 두 항. 얘를 갖다가 자, AB X제곱에다가 이렇게 바꿔봐요. A제곱 B제곱을 묶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XY 나오죠? 그지? 이렇게 하고 AB Y제곱 빼기 XY. 그럼 얘를 갖다가 이런 꼴을 이용할 수 있죠? 얘를 이렇게 변형하면 되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이렇게 바꾸면 되죠, 얘를. 그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B가 1일 테니까. 자, 다시 한번 써보면 AB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B XY 이렇게 되네. 플러스 ABY 제곱 빼기 X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요. XY를 이렇게 전개를 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XY랑 없어지겠네요. 플러스 XY가. 그지? 그럼 남는 것만 쓰면 어떻게 돼? 그지? AB 묶어지니까 이렇게 되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항 3개 딱 남았으니까 완전 제곱 된다는 얘기. 됐습니다. 자,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뺀 결과가 어때요? 제곱에다가 A, B는 문제가 양수라 그랬고 처음에. 그리고 그럼 0보다 크다는 게 확인될 텐데 같을 수도 있나요? 그지? A, X, Y는 지금 다르단 말이 없으니까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지? 자, 여기서 꼭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요. 부등호가 크다 작다 말고 크거나 작다. 이 네 가지 부등호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넷 중에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를 꼭 고민하세요. 절대로 크다 작다만 갖고 결론 내면 위험합니다. 자, 지금은 등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뭔가 돼가죠. 두 개를 뺀 결과가 양수, 즉 0 이상이 나왔으니까 앞에 게 더 어떻다고? 그렇구나. 크거나 같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죠. A, B가 X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들 하나 똑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만 지으면 안 되고 여기서 단하고 어떤 추가 조건 하나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등호예요, 여러분들. 이 등호.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얘가 0 될 때니까. 근데 A, B는 양수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럼 얘가 0 돼야 되니까 어때? XY가 같을 때 성립하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따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호가 없다면야 XY가 다른 수라서 0 나올 리가 없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부등호로만 증명이 끝났다면, 이렇게 끝났다면 결론은 그냥 AB가 XY보다 크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증명이 됐다면, 마지막에 설명이 됐다면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옆에다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게 없으면 다 감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등호 있는 부등식 좀 조심하시고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증명입니다. 자, 얘도 그냥 빼보든지 제곱해서 빼보든지 둘 중에 하나 고민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빼면 어떨까요? 형태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냥 얘를 이렇게 뺐다고 봅시다. 그럼 우린 얘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해 내야 되는데요. 지금 절대값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어떤 A가 양일 때 음일 때 막 나누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럼 그냥 빼는 방법은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떨 때 이렇게 빼는 게 좀 어렵냐면 절대값들이 막 있거나
루트 같은 게 있을 때는요, 빼는 것이 빼서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식정리가 잘 안 되거든. 자, 그런 경우 제곱해서 빼는 거 많이 씁니다. 자, 지금은 제곱해서 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제곱해서 뺄까요? 그냥? 자, 바로 제곱해서 뺀다. 아니라 그랬죠. 어떤 조건을 꼭 확인하라고. 뭐를? 그지? 얘하고 얘가 다 양수가 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제곱해서 뺄 수 있습니다. 얘는 양수가 맞아요. 그죠? 절대값이니까. 얘는 양수인가요? 아니잖아. 그지? 빼기니까 뒤에 개 켜면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제곱해서 빼면 감점이에요. 틀리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경우를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얘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양만 된다면 제곱해서 뺄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음일 때부터 한번 볼까요? 얘가 된다는 얘기가 절대값이 B쪽이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한번 나눠볼게요. 이럴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나? 얘가 되면 얘는 분명히 음수죠. 그러면 얘는 음수고 좌변은 절대값이니까 양수잖아. 분명히 전체는. 그럼 음보다 양이 크다니까 증명할 게 없네요. 그냥 증명이 너무나 당연히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보여지죠. 자, 이때는 그냥 자명하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양인데 뭐 증명할 게 어디 있어요. 성립하는 게 확실하죠. 자, 그럼 우린 이때만 증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는 분명히 양쪽이 다 0 이상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곱해서 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제곱하고 빼기 이렇게 제곱해서 빼볼 수가 있죠. 양변을. 자, 그럼 이걸 정리하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절대값을 좀 정리하는 기술 중에 이런 거,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는 거, 그리고 절대값 두 개를 곱하면 절대값이 이렇게 뭉쳐져서 합칠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 또 하나? 이건 좀 이따 할까? 자, 이렇게. 일단 이런 성질 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절대값 없이 제곱하는 거랑 마찬가지겠고요. 빼기 얘도 마찬가지. 앞에 거 제곱하면 그냥 A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그냥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절대값 두 개 곱하니까 뭉쳐서 A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정리하면 A제곱, B제곱 날라가면서 두 개 AB 플러스 절대값 AB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린 얘가 양이냐 음이냐만 고민하면 끝나겠습니다. 양일까 음일까요?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형태적으로 지금 여기 AB 있고 얘도 AB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절대값 A 플러스 A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 실수 더하기 그 실수 이런 꼴이에요.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요? 자, 잘 판단이 안 되면요, 두 개로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A가 양수라면 어땠습니까? 그럼 A니까 2A 나오겠죠? 그지? 뭐 0도 여기다 넣을까? 만약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A니까 0 나오죠? 근데 A가 양수라면 2A인데 요 2A는 그러면 어떻게 돼? 0 이상이 되겠지 그러면. A가 0 이상이니까 얘는 0 이상. 얘는 0. 그러니까 이 식은 0 이상의 식이 되거나 0이 되거나 할 거 아니야. 결국 0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지막에 요거. 그래서 이거는 이것이 증명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니지. 아까처럼 단하고 등호 성립 조건을 꼭 써달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즉 이등호인데요. 지금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 바로 이등호 성립하는 거죠. 맞잖아. 지금 이거 뺀 거니까 요 등호가 성립할 때야. 그럼 요 등호는 당연히 요 등호 0 될 때니까 이게 언제 0 될까요? 아까 여기서 보면 요럴 때였죠. 그죠?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대로 요게 0보다 작을 때 성립한다 라고 써주는데 0이어도 되겠네요. 따져보니까 0, 0이어도 0 나오잖아. 그래서
만들어주면 증명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증명 과정을 서술하시고 마지막에 결론과 등호성병을 따로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증명은 이 두 가지만 연습하고요. 이제 좀 독특한 산술기하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부등식입니다. 자, 보시면 뭐 이런 건데요. 이걸 우린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평균, 그리고 얘는 기하 평균이라고 해서 따로 설명은 않겠습니다. 이름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부등식인데요. 지금 보시면 쭉 형태가 3개짜리, 4개짜리까지 뭐 교재도 있죠. 이렇게 뭐 4개짜리 5개, 6개 해서 n개까지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증명하면서 또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우리는 증명하고 암기도 할 텐데요. 그럴 때 요 분모에 있는 2자를요, 분모 2를 양변에 곱할게요. 어차피 이걸 증명한다는 거나, 그지? 양변에 2를 곱해서 이걸 증명한다는 거나 똑같죠? 어차피 숫자니까. 그래서 우린 이렇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요. 자, 그럼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빼볼까요? 제곱해서 빼볼까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자, 루트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빼는 건 됩니다. 근데 그냥 제곱해서 뺄게요. 루트가 없어지면서 좀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다 A, B는 양수기 때문에 양변이 다 양수인 게 확실하네요. 이걸 확인하고, 자, 그래서 좌변을 제곱하고 우변을 제곱해서 빼봅니다. 이렇게. 자, 2개 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에다가 마이너스 4AB 나오죠. 그러면서 A 마이너스, 그렇지, B 전체 제곱 되네요. 됐네.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됐죠. 단, 등호 들어가나? 그지? A, B가 다르단 말 없죠. 그럼 0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요렇게 해서 증명이 다 끝나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써줍니다. 2분의, 그냥 저걸로 쓰자. 우리 아까 이 곱하기로 했어요. 자, A 더하기 B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렇게 증명이 됐고, 옆에다가 단 등호는, 이 등호 얘기하는 거야. 요 등호는 이 등호 성립할 때죠. 똑같지, 그지? 이게 0 될 때가 2개가 같을 때 아니야. 맞죠? 그럼 이 등호는, 그렇지, A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증명은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암기해서 다른 문제에다 적용을 해요.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는 3으로 나왔죠. 이것도 산술평균, 얘도 기하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짜리인데요. 자, 이것도 양변에 3을 곱할게요. 분수니까 좀 다루기도 그렇고 외우기도 조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양변에 3을 곱해주는 얘를 증명해도 되겠죠. 상수니까 별 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세제곱해서 뺄 것이냐? 만약에 양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세제곱만 뭐 어렵지 않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보여요. 루트가 없어지니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제곱 전기가 만만치 않죠. 자, 그래서 얘는 굉장히 독특한 증명법을 사용합니다. 자, 어떤 증명을 사용하면요, 치환을 하는데 세제곱근을 A를 이렇게 놓고요, 세제곱근 B를 B라고 놓고요, 세제곱근 C를 라지 C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 그러니까 문제가 보면 바뀌어버리죠. 그럼 라지 A는, 스몰 A는 뭐가 되겠어요? 양변 세제곱하면 스몰 A가 라지 A 제곱 되겠지. A는 라지 A 제곱. 양변 세제곱하면 세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하면 스몰 b는 라지 b 세제곱 되고요. 라지 c 세제곱 되겠죠, 얘는? 그리고 부등식이 3 곱하기 세제, 여기는 세제곱근 ABC가 결국 스몰 ABC 라지 ABC 곱한 거죠. 그렇지? 요 세 개 곱한 게 요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태를 바꿔서요. 자, 이제 우리는
빼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를 빼보면 어서 많이 본 형태죠. 인수분해 공식에 딱 맞네,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마이너스 B제곱, 이거 당연히 외우시고 계시겠죠? 네. C 마이너스 A의 제곱하고 2분의 1 나오게 됩니다. 그치?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됐는데 양수인가 음수인가요? 스몰 ABC가 양수면 당연히 라지 ABC도 양수죠. 그럼 얘는 양수가 되니까 어때?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보여지네. 됐네. 그러면 얘가 더 큰 게 보여졌죠? 0 이상이니까 얘도 증명이 된 겁니다. 따라서 결론 지으면 어때요? 얘가 보여졌기 때문에 얘가 증명된 거죠, 지금. 원래 것이.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크거나 같다. 3 곱하기 세제곱근 ABC가 되고요. 마찬가지. 단 요 등호, 그지? 요 등호 성립 조건을 명시해야 됩니다.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얘가 0 될 때니까. 제곱이 다 0 될 때죠? 그래서 결국 라지 ABC가 같을 때잖아, 그지? 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라지 ABC가 같을 때인데 결국 문제는 라지는 내가 만든 거고 원래 문제는 스몰이었으니까 결국 요 세 개가 스몰 ABC가 같을 때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명시하세요. 자, 선생님 좀 줄였습니다. 등호는 ABC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명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3개짜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형태적으로 보면 이렇게 변해나가는 과정이 일정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같이 시리즈로 외우기가 편합니다. 자, 4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에 4를 곱해서 증명도 하고 암기도 합시다. 그럼 양변에 4를 곱하시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자, 얘도 좀 독특한 해법을 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앞에 2개를 이렇게 산술기하, 아까 제일 처음에 썼던 산술기하 공식 외우셨죠? 외우라 그랬죠?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2루트 AB요. 그 다음에 요 2개도 마찬가지. 산술기하 쓰면 C 더하기 D가 크거나 같다. 2루트 CD 이렇게 됩니다. 요 2개를 덧셈 해봐요. 이렇게 더해주면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크거나 같다. 2루트 AB 플러스 2루트 CD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지금 빼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자, 그럼 얘를 그럼 어떻게 또다시 변형할 수 있냐면요. 산술기하 공식을 아까 썼던 요거죠. 요 공식을 형태를 좀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차피 네모세모가 양수이기만 하면 얘는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보냐면 네모라고 보고 세모라고 봐버립니다. 이 형태로 봐버려요. 그냥 이 형태로 봐버려요. 얘를. 그럼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네모 곱하기 세모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요. 2 곱하기 루트 네모 세모 곱한 뭐야? 네모 세모 곱한 걸 이 안에 쓰면 4 곱하기 루트 ABCD 이렇게 써지죠? 되네. 그럼 요 4자가 빠져나오면 앞에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있죠? ABCD 이렇게. 이거를 우리 지금 뭐 1학년 때 배우는 표현은 아니지만 얘가 결국 4제곱근 ABCD다라고 써주게 됩니다. 루트가 2개 있을 때. 자, 그래서 결국은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얘보단 얘가 크다가 보여졌죠. 그럼 증명이 끝난 거네요. 됐지?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크거나 같다. 4 곱하기 4제곱근 ABCD가 증명됐고요. 단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요? 자, 요거만 알아내면 됩니다, 이제. 자, 요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요 풀이 과정을 잘 보시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거든. 얘가 같으려면 이 등호도 성립하면서 이 등호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둘 다 성립해야 돼. 동시에 얘들이 동시에.
근데 하나씩 봅시다. 얘가 성립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등호가 성립할 때가 잘 보면 이거 두 개 더한 거거든. 얘하고 얘가 다 성립해야 되죠. 분명히. 그치? 이게 다 성립해야 이게 성립. 결국 그럼 얘가 성립할 조건이 뭐였지? 이등호 성립 조건이 A, B 같을 때였잖아. 그치? A, B가 같을 때 동일. 이등호 성립할 때가 C, D가 같을 때 성립했거든. 그 다음에 이등호 성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등호는? 그지? 네모, 세모가 같을 때 성립하겠죠? 아까 이등호. 그지? 네모, 세모가 같을 때야. 즉, 뭐가? 2루트 AB하고 2루트 CD가 같을 때. 이렇게. 결국 이게 다 같아야 결국 이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네. 자, 그럼 밑에 거 계산하면 어때요? AB는 CD가 되지, 요거. 근데 AB가 같고 CD가 같으니까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으면 A제곱으로 쓰고 얘를 C제곱으로 쓸 수 있겠네? CD 같으니까. 근데 A, B, C는 양수니까 A, C가 결국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럼 A, C가 똑같은데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그러네. A, B, C가 다 같네. 자, 등호는 A, B, C, D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자, 이렇게 결론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제곱에서 빼거나 어쨌든 결론을 다 마무리 졌으면 반드시 증명하고자 하는 식을 한번 명시해 주시고 등호 성립 조건까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등호가 안 생기는 증명은 이걸 써줄 필요가 없겠죠. 네, 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코시-슈바르츠라는 이름을 가진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인데요. 이거 증명을 하고 암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증명부터 합시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해나갈 것이냐.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인데요. 제곱해서 뺄 리는 없죠. 너무나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뺍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식만 기네 이거. 얘가 BY 더하기 CG의 제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면은 다 전개를 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은 게 이겁니다.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 좀 복잡한데요. 선생님 좀 미리 좀 그냥 쓸게. 여기가 bx-ay의 제곱되고요. cy 더하기 bg의 제곱되고요. 여기 빼기지. 그다음 플러스 ag 빼기 cx 이렇게 나옵니다. 제곱. 자, 뺀 결과가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는 0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됐지? 그러면 자, 따라서 증명이 끝났죠? 위에 있는 여기 있는 공식이 그대로 성립하겠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요. 자, 그리고서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 써줘야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얘가 0 될 때겠죠? 얘가 0 될 때 얘 같아지니까. 그러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어떻게 될까? 좀 정리해 볼까요? 얘가 0이다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분의 X는 B분의 Y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0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B분의 Y는 C분의 Z 이렇게 써집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얘가 0인 거를 정리하면 C분의 Z가 다시 A분의 X랑 같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이 세 개가 같다 나오네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G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뭐 요거를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 대 B 대 C의 비율이 X 대 Y 대 Z의 B와 같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처음부터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 자, 이쪽에서 조심할 거 하나는 이거예요. 요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아는 친구. CX는 BY는 AG다. 내항의 곱이 다 이거 아닙니다.
2개짜리 비에서는 그게 성립하지만 3개짜리 비에서 이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이거 쓰면 큰일 나요. 네,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자, 이렇게 빼서 좀 전개해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좀 다른 증명이 하나 있어요. 좀 독특한 증명법인데 하나 소개를 하고 그냥 봐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좀 복잡해요, 솔직히 증명이. 자, 얘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at-x의 제곱, bt-y의 제곱, ct-g의 제곱. 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얘는 0 이상이 확실합니다. 그죠? 제곱의 합이니까. 거기다 a, b, c, x, y, z는 이미 실수라고 문제에서 말했어요. 모든 문자는 실수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한번 제곱을 전개해봐요. 그러면 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제곱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t제곱 되고요. t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ax, by, cg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이렇게 나와요. 결국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어서 많이 본 듯 하지 않나요? 요거 2차 방정식 후반부 강의에서 설명했는데요. 2차 부등식 후반부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에 관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기억나시나? 자, 요렇게 될 조건이 뭐였죠? 요거 좀 기억이 나시려나? 자, 이걸 잠시 편의상 네모, 세모, 뭐 동그라미라고 잠깐 놓을게요. 어떤 조건이 성립했죠? 그지? 네모가 0일 때는, 그지? 세모도 0이면서 요 동그라미는 0 이상일 때라는 조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네모가 양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죠. 기억나시나? 요거 포물선의 그림으로 이렇게 조건 만들었었는데. 자, 요 성질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자, 하나씩 봅시다. 네모가 0이면 어때요? 얘가 0 될 때는 A, B, C가 다 0이겠죠. 제곱의 합이니까. 그러면 A, B, C가 다 0이면 얘도 0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0 이상 되죠? 맞네. 따라서 A, B, 그러니까 네모가 0일 때 이걸 이렇게 씁시다. 좀 보기 좋게. 여기다 쓸게 그냥. 첫째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일 때는 어때요? 이때는 요 부등식이 성립하죠? 요 때는 성립한다라고 명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모가 양수일 때는 이제 0이 아니란 얘기지 얘가.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0이 아니면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얘는 제곱이니까. 그럼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 네모는 양수가 될 거고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가 성립해요.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되냐면 ax 플러스 by 더하기 cg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c제곱 이렇게 되겠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죠. 어이구, 좀 증명이 좀 기네. 그래서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결국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문제지요, 바로. 그죠? 요거 이항만 하면 되잖아. 이항해주면 바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즉, 이게 좀 독특한데요. 이런 부등식을 처음에 만든 것도, 자, 이걸 좀 인위적으로 얘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가 좀 껴 맞춰서 만든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정리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증명으로 이제 이 부등식은 증명이 되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결과를 외우셔야 돼요.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함을 이용해서 이제 뒤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응용 문제들하고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응용 문제들하고를 다양하게 풀겠습니다. 자, 이제 증명은 요까지 연습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증명했던 그 부등식 중에요. 요거 있죠? 그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말했던 거 2개짜리. 형태를 네모, 세모로 써보겠습니다. 자, 요게 크거나 같다 2루트 네모, 세모. 자, 요 공식 있죠? 자, 이거를 꼭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응용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공식을 외워봐라. 그럼 이것만 씁니다. 땡이에요. 이것만 쓰는 순간 산술기하 응용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벌써 생기는 거야. 항상 추가적으로요. 아하, 네모, 세모는 모두 양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등호는 반드시 네모, 세모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사실까지를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양수 조건과 부등식과 등호 조건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 풀 때 오해가 없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보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1번 x, y는 양수다. 그 문제도 있으셔. 지금 푸는 모든 문제들은 문자가 다 양수라고 할게요. 자, x, y는 양수입니다. 그럴 때 3x 플러스 4y가 6이면 문제가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최대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될 때, 즉 그때의 x값하고 y값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가장 기본적이고 쉬워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산술기하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냐 아니냐. 자, 처음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금방 눈에 익어요. 자,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뭔가 두 개가 합해져 있고요. 여기는 뭔가 두 개가 곱해져 있죠. 이렇게 합의 모양과 곱의 모양이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곱이 들어올 거고 여기 합이 들어올 거니까 뭐 시계 형태는 다르지만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둘 중에 어디에 맞추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요, 선생님이 시각을 3x 플러스 y를 네모, 세모로 생각해 볼게요, 한번. 자, 한번 둘 다 써보는 게 좋은데, 처음은. 자, 다음부터는 두 가지씩 안 쓰는데,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3x, 여기다가 4y를 써볼게요. 그러면 얘도 3x가 되면서 얘가 4y가 될 거 아니야, 그지? 형태적으로. 근데 어떨 때는 자,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여기 곱이 있으니까요, 네모가 x고 세모가 y 아닌가요? 곱의 형태에 맞추면, 그지? 그러면 얘가 x고 얘가 y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가? 이거에 맞춰서 식을 쓰면 요게 나오고요, 요거에 맞춰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지? 근데 둘 중에 뭘 쓸까를 잘 보시면 이걸 써야 된다는 게 보입니다. 이걸 써서는 안 돼요. 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구할 건 이거의 최대값인데 이 좌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얘는 우리가 구할 요거 계산하면 6xy잖아, 그지? 응. 그럼 xy 형태 생기고 요 앞에 3x 플러스 4y 형태 생기죠, 그지? 그럼 이걸 써야 되면 위에 걸. 밑에 거 쓰면 답이 안 나와요. 자, 뭐 너무 쉬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산술기하 공식을 응용하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이 공식에 합의 모양의 식을 맞춰주세요. 거의 선생님 경험엔 100%라고 하면 좀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경험엔 합의 모양만 맞추는 패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씁니다, 이제부터. 자, 3x가 네모인 거야. 네모에다가 3x 쓰고 세모에다가 4y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의 모양에다 식을 맞춰주면 이쪽은 저절로 3x 곱하기 4y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좌변의 값은 6이 나온 거고, 여기는 2루트 뭐 12, 아까 12xy였구나. 자, 12xy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양변 2로 나누면 3이 되고요. 제곱하면은 9가 되고 12xy 돼서 양변을 12로 나눠주면 여기 4분의 3, 여긴 xy 나오죠. 결국 xy의 최대값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최대값 나왔어요. 자, 따로 안 쓸게. 최대값은 4분의 3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의 xy를 구하랍니다. xy가 그때 뭐겠냐요. 그때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최대값이 정확하게 될 때를 얘기하는 거지. 즉 등호가 될 때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등호가 될 때란 말은 쭉 올라오고 이등호지. 결국 이등호지. 그럼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어요? 우리가. 그러지. 얘하고 같을 때잖아. 네모 세모 같을 때잖아. 그지? 아하, 그때라는 말은 3x랑 4y랑 같을 때란 얘기구나를 캐치합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꼭 써가지고 등호 성립 조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최대나 최소가 될 때 문자값을 꼭 구해요. 그럼 요게 같으니까 뭐랑 같이 생각하면 되면 요거 두 개 더해서 6이다가 처음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두 개 더해서 6이다와 등호 성립 조건을 같이 생각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연립방정식 형태로 해서 어렵지 않게 x는 1 나오고요. y는 4분의 3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자, 이런 패턴이에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아까 문제랑 좀 위치가 바뀌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 곱이 어디 나오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곱의 모양과 합의 모양이 관련되면서 어떤 최대 최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산술기하라는 게 약간 생각나야 되고요. 산술기하 쓸 때는 반드시 합의 모양에 맞춰서 공식을 써달라는 거예요. 즉 네모 세모를 이렇게 봐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러면 아까 썼던 공식 그대로 공식 형태는 다 아시니까 자, 요건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요건 쓸게요. 자, 요 공식에 맞춥니다. 그러면 네모가 지금 2x가 되는 거고 세모가 y가 되는 거 요거에 맞추라고. 앞에 거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두 개를 곱한 거니까 2x 곱하기 y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 이 곱이 10이니까 여기 우변에서 요게 2xy죠. 그럼 안에가 뭐가 돼? 20 되겠네, 그지? 20. 그리고 여기는 모르네.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루트 5 나오죠? 이렇게. 그래, 결국 이 값은 최소값이 4루트 5란 얘기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그래서 최소값은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의라는 말은 이 등호가 될 때 아니야, 그지? 최소가 될 때. 즉, 이 등호 성립 조건은 아까 말한 대로 앞에 네모 세모가 같을 때죠? 그럼 2x랑 y랑 같다. 요때가 이 값이 딱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xy 구하려면 이거는 안 되니까 문제가 준 조건식에 하나가 더 있네요. 관계식이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이제 만족하는 xy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2x 넣으니까 x는 루트 5 나오나요? 그리고 y는 2루트 5 나오나? 됐죠?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얘고 이 최소값이 되는 그 xy 값은 얘가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얘는 형태가 합의 형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식의 최소값 구하라 합니다. 그냥. 곱의 형태가 없는 이유는요. 캐치를 좀 하셨나? 이거 두 개 곱하면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곱이 일정해요. 두 식의 곱이. 그래서 안 줘도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 산술기하로 요 합의 형태에 맞추니까 얘를 네모 세모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네모 세모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 그래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상수항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가 4가 나옵니다. 결국 요 식은 최소값이 그냥 4가 되겠네요. 됐네. 그리고 그때의 x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일 때니까 등호 성립 조건 네모랑 세모가 같을 때 4가 됩니다. 결국 최소값이 나와요. 그럼 계산하면은 결국 x제곱이 4분의 1인가? 그지? 따라서 x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양수입니다. 지금 내가 선생님 쓰지 않았지만 계속 모든 문자는 양수예요. 자, 그래서 x는 그냥 2분의 1만 답으로 써주겠습니다. 자, 요때가 최소값이 4가 나와요. 간단하죠? 자, 조금씩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데 3번을 했기 때문에 자, 참고로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얘도 형태가 비슷하지요? 형태적으로 좀 복잡해도 아하,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로 보는 산술기하 문제구나. 그럼 산술기하 바로 씁니다.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 곱하면 얼마? 1, 요 정도 되겠지? 따라서 최소값은 2가 나왔네요. 됐네요. 최소값 구하라니까 2 쓰면 되네. 그때 묻지 않았네요. 됐네. 자, 이렇게 답을 2라고 쓰면 틀리게 됩니다. 왜 틀릴까요? 선생님 공식 정확히 썼는데 왜 틀리나요? 양수 맞는데요. 양수 맞고 양수 맞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 한번 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산술기하 공식 써봐라 하면 열이면
9열은 다 익었어요. 선생님 공식 썼는데요. 야, 틀렸어. 그러면 아차 선생님 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틀렸습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산술기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까지를 정확하게 외워야 산술기하를 안 거라고 그랬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식만 달랑 외워서는 안 돼요. 자, 왜 틀렸느냐? 뭐 이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랑 네모세모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1 나오니까요. x제곱 더하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와서, 여기 됐을까요? 자, x제곱은 결국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근데 제곱이 이게 나오는 우리 x는 지금 양수인데 없죠, x가.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등호가 성립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성립 안 하는 거야, 지금 부등호밖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없잖아, x가. 결국 등호가 안 되니까 이거 최소값은 막 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문제가 산술기하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현재. 그럼 선생님 이 문제는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나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는, 아하, 등호 성립 조건을 다 알아봐야 되는 거구나, 원칙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x가 1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얘를 네모라 놓고 얘를 세모라 놓고 산술기하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럼 두 개 곱해도 여기 상수가 안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부등호의 양변에 어느 한쪽에 상수가 나와야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언급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지금은 둘 다 식이 돼서요, 산술기하가 무의미해요. 여기도 식인데 여기도 식이고 뭐 최소값 나올 건덕지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근데 어떨 때는 양쪽이 다 식인데도 그런 건 좀 어려운 문제는요, 지금처럼 양쪽 다 식 나오는데 한 번 더 산술기하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자, 근데 지금은 얘는 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바꿔야지 우리가 쓸 산술기하 그 공식에 적용했을 때 최소값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은 요 분모에 있는 식의 형태를 하나 그대로 만들어줘요. 한번. 그러면은 그 모자란 수는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냥 요 형태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나중에 맞춰주라고,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보이죠? 이제 산술기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식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죠? 어차피 3이라는 건 숫자니까 나중에 생각해도 상관없잖아.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소일 때가 이 전체가 최소니까. 자, 이거 갖고 산술기하 쓰면 아까 했던 문제네요. 이거 플러스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이제 두 개 곱하면 4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이 4가 나오네. 그럼 결국 이 식의 최소값은 4가 되니까 이 전체의 최소값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7이겠죠, 당연히. 이해가지? 양변, 이 부등식의 양변에 3 더하면 되잖아, 3. 네, 그렇게 생각하면. 따라서 최소값은 7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죠? 그럼 넘어가면 되겠네, 그지? 아니죠. 자, 이것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아니, 등호 성립 쪽 안 할 때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최소값 7이 되려면 얘가 4 될 때 아닙니까? 그죠? 얘가 4 될 때. 그러니까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이 두 개 같을 때잖아. 확인하라고. 그래서 x-1하고 x-1분의 4가 같을 때야. 그러면 계산하면 x-1 제곱이 4니까요.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서 x는 얼마? 1 더하니까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x는 1보다 크다고 문제가 있잖아. 이거 x가 3 나오네, 그지? 이건 안 되고. 결국 x가 3이면 이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건 최소값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확인 안 하면요, 잘못하면 아까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조심하세요. 자, 5번도 식변형입니다. 바로 산술기하 쓰면 안 돼요, 지금. 왜 안 되는지는 뻔히 보이죠?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하면 2x인데 이 최소값이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식이 나와버리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형해야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 친구는 잠깐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좀 어려워요. 얘는요, 어떤 변형을 하냐면 좀 신기하게 얘를 갖다가 x분의 1로 두 개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네모, 세모, 뭐 동그라미 세 개짜리 산술기하 기억나요? 어떻게 돼?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크거나 같다 3 곱하기 세제곱근 네모, 세모, 동그라미. 기억나죠? 자, 요렇게 맞춥니다. 그럼 여기가 x제곱이고 얘가 x분의 1이니까. 그러네. 요거 다 계산하면 없어지면서 이게 3 나오네요. 그냥 3. 결국 이 식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3 나옵니다.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같을 때거든. 이거랑 같을 때입니다. 세 개가. 자, 이렇게 되는 x를 구해봐요. 뭐 나옵니까? 이거 여기서 계산하면 1 나오죠? 계산해봐요. 실수니까 x는 1 나와요. 됐네. 1일 때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분명히 얘는 최소값으로 인정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모든 수학 책에는 모두 다 나오는 문제예요. 참. 자, 그럼 굉장히 쉬울 건데요. 한번 해봅니다.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요. 한번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그냥 전개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4개 다 전개하면 x분의 y 플러스 y분의 4x 플러스 5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5는 상수니까요. 우린 이거의 최소값만 따로 구하면 되겠죠. 자, 요거만 따로 씁시다. 자, 따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4x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하면 4지요. 바로 쓸게. 그럼 요 값이 이제 4가 나와서 최소값은 4지요. 요 놈이. 그럼 요게 최소값 4니까 이 전체 최소값은 얼마? 그지? 9. 그지? 양변에 5 더하면 되잖아. 자, 이런 과정으로 이 문제의 최소값은 9가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산술기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뒷식 가지고 또 산술기하 쓰면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때는 요게 네모겠죠? 이 전체가 네모고 이게 세모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하면 xy분의 4죠. 자, 요 2개의 부등식을 곱해줘 봅니다. 그러면 좌변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형태가 나오고요. 우변 2개 곱하면 8 나옵니다. 8. 그리고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8 나오죠. 자, 이거 좀 신기하네, 그지?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일단? 둘 중에. 뭐가 틀렸나요? 그죠? 지금 둘 다 뭐가 틀린지를 확인하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그지,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을 둘 다 안 알아봤어요. 애석하게 지금. 그러니까 아직 그걸 알아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안 그래? 그럼 여기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등호 성립할 때가 9가 나올 거니까 분명히. 그럼 여기 같을 때니까 x분의 y가 y분의 4x죠? 그럼 계산하면 y제곱은 4x인데 제곱인데 xy는 양수라고 했거든?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루트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아니, 등호 성립 조건에 값이 안 나와요. 값이. 아까는 계속 값이 나왔잖아. 값이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얘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얘를 답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선택하는 거야. 그 말은 등호가 될 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등호될 조건이 이거니까, 즉 이런 관계만 되면 등호가 되니까, 아니 그러면 굉장히 많잖아. x가 1이면 y가 2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x에 1 넣고 y에 2 넣으면 이거 나와요, 4가. 아니면 x가 3이면 y가 6이겠죠. 그럼 무수히 많죠, 솔직히. 등호가 성립하는 xy가 무수히 많아요. 아니 그럼 된 거 아니야. 그잖아. 우린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 뭔가가 존재하면 이걸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요겁니다. 요거는 이 등호가 성립해야 8로 인정할 텐데,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요 2개의 등호가 다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xy가 같아야 될 거고, 이등호가 성립하려면 x분의 1하고 y분의 4가 같아야 되거든. 결국 두 등호가 다 성립하려면 이 두 개가 다 성립해야 되죠.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xy를 계산해 보세요. 한번 여기 집어넣어봐. 이렇게 요거 역수하면은 뭐야? x는 4분의 y죠. 그럼 y는 4x니까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집어넣으면 x는 0 나옵니다. y도 0, x 0이면 y 0이죠. 근데 말이 안 되지. 왜? xy는 양수를 했잖아.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이게 양수야 돼, xy가. 그 xy가 양수가 안 나와요. 지금 하나도. 아하, 등호 성립 조건이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씩은 만족할 수 있지만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건 없다는 거거든. 따라서 두 개가 다 안 되면 이 등호가 될 리가 없어요. 지금. 맞죠? 이해가지? 그럽니다. 결국은 이게 등호가 안 되니까 팔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됐습니다. 등호 성립 따라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선생님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된 풀이를 어떤 문제 내주기도 해요. 이렇게 다음은 이 문제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틀린 곳이 어디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줍니다. 여기 뭐 답을 썼겠죠. 따라서 뭐 최소값은 8이다. 이게 4번입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냐 이렇게 됩니다. 1번 틀린 데 없어요. 분명히 맞죠? 2번 틀린 데 없습니다. 3번은 틀렸을까 맞았을까? 자, 이거 헷갈리는데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3번까지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3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부등식 표현이. 3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크거나 같다 맞잖아. 크잖아. 그럼 크거나 같다에 해당되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등호는 성립할 리가 없죠. 등호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 표현은 틀리지 않아요. 아까도 마찬가지. 등호는 성립하지 않지만 8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호가 안 되는 상태에서 최소 값을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인데, 자, 이렇게 해서 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는 다 전개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좀 이따 하나 더 보겠지만 등호 성립 조건만 제대로 따져서요.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하는 그 문자만 존재만 하면 답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는 건. 어떤 문제는, 자, 다 풀었으니까 잠깐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는요, 자, 만약에 여기가 1 된다면요, 4자리에 1이었다면, 원래 문제가 4자리에 1이 왔었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요, 얘가, 답이 2가 나와요. 이렇게 풀어도 여기다 1 쓰고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다 만족하는, 여기가 1이니까.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은 XY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답으로 인정되고 두 답이 같게 나옵니다. 네. 자, 아까 2개짜리를 생각했듯이 3개짜리 한번 보세요. 그럼 얘는 전개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산술기할 여러 번 써서 뭉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전개하기가 싫지요. 안 그래요? 전개하기 싫으니까 두 번째 방법, 이걸 각각 산술기하 써보는 거를 가는 게 지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산술기하 쓰면 2루트 y분의 x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식 가지고 그냥 산술기하 쓰면은 크거나 같다 2루트 z분의 y 되고요. 그 다음 z 플러스 x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루트 x분의 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식을 곱해줘 버려요. 곱해주면은 좌변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나와요. 그 다음 크거나 같다 이거 세 개 곱하면 8 나옵니다. 해보시면. 따라서 최소값은 8이다 라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확인만 하면 되겠죠. 등호 성립 조건. 자,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선 세 등호가 몽땅 성립해야 이게 8 될 거 아니야. 생각해봐. 그죠? 그럼 이게 등호 성립하려면 x랑 y분의 1이 같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y랑 z분의 1이 같아야 될 거고, z랑 x분의 1이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xy도 1이고 yz도 1이고 zx 1이다 해서 요거 연립방정식 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세 식을 곱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x, y, z의 제곱이 1 나오니까요. x, y, z는 1이겠죠? 양수입니다. 다 지금 x, y, z가. 그럼 얘가 1이니까 x, y가 1이면 z가 1이겠네. 그지? 그 다음 얘가 1이니까 x도 1일 거고 얘가 1이니까 y도 1이겠죠.
결국 x, y, z가 모두 다 1이다라고 존재하게 되겠네요. 존재함으로 얘는 답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죠?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얘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한번 보세요.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까처럼 이 전체를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보고 3개짜리, 항 3개짜리 산술기하 공식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곱해봤자 식이 더 복잡해서 안 돼요. 상수 안 나옵니다. 변형을 해야 됩니다. 얘도. 어떤 변형하냐면 분수를 쪼개는 변형이에요. 분수를 쪼갭니다. x분의 y, x분의 g, y분의 x, y분의 g, g분의 x, g분의 y 이렇게 됩니다. 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뭔가 합의 형태 있을 때 두 개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 그지? 지금도 그걸 노립니다. 그러면 y분의 x랑 x분의 y랑 y분의 x 이렇게 두 개 짝을 져요. 그 다음 z분의 x랑 x분의 z를 이렇게 두 개 짝 짓고 y분의 g하고 g분의 이렇게 두 개 짝 짓습니다. 그러면 식을 잠깐 재정리하면 얘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모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y분의 g하고 g분의 y 모으고요. 그 다음 g분의 x하고 x분의 g를 이렇게 따로따로 모으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식을 그냥 간단히 쓸게. 그럼 요거 산술기하 쓰면은 어때요? 이것도 그냥 쓸까요? 자,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이거 갖고 산술기하 씁니다. 그럼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 곱하면 1이죠. 보이지? 그 다음 요거 갖고 산술기하 쓰면 y분의 g에다가 g분의 y를 곱하면 요것도 2 나오고요. 마찬가지 세 번째 것도 x분의 g에다가 g분의 x 하면 이렇게 2 나와서요. 이렇게 세부등식을 그렇지 더하면 되겠죠. 이제 셋 다 더해주면 결국 어때? 이 식은 크거나 같다 6 나오겠네요. 그리고 항상 등호 성립 조건 따져야 된다는 거 계속. 그럼 요 등호가 3개가 다 성립해야 이것도 당연히 6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게 성립할 조건 대각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x제곱은 y제곱하고 같겠죠? 이제 바로 써도 되겠지? 이거랑 같을 때니까.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 얘가 z제곱 같고 얘는 z제곱 x제곱 같고 맞네. 그럼 이렇게 되는 x, y, z는 양수가 많이 존재하잖아. 그지? 따라서 얘는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6이.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요렇게 요식 주어지고 요거의 최소값인데 잘 보면 요 두 식이 다 풀었습니다. 이제 곱이 없죠. 아까까지는 뭔가 합과 곱이 연관된 것 같은데 이젠 합도 합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요 식의 최소값 묻습니다. 자, 이건 방법이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산술기하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술기의 유형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합곱이 다 있어야 된다도 아니고. 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요. 통분해도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럼 막 식이 꼬이면 계속 꼬여가기만 하고. 얘를 어떻게 변형하냐면 여기다가요. 여기서 준 식의 값을 하나 곱해주고 나눠줘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선요. 요 2가 바로 요 식의 값이니까 그 식 자리에다 그 값을 그대로 넣어요. 이렇게. 그 값 자리에다가 그 2에 해당되는 식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전개가 되죠. 아까처럼. 아니면 산술기하 써도 되고 전개해도 되고. 되지? 그럼 아까 요거 했었잖아. 이 식의 최소값 얼마 나왔어요? 아까 9 나왔죠? 9. 아까 앞에서. 그래서 뭐 2분의 1 곱하니까 결국 최소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2분의 9가 나오겠죠? 그냥 바로 답 쓸게요. 계산 안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요. 참 약간 꼭 특이한 산술기하를 이용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문장형으로 나와요. 대각선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은 모양에 따라서
뭐 많겠죠. 굉장히 그지? 모양이 변합니다. 자, 그런 직사각형들 중에 넓이가 가장 큰 것은 얼마겠느냐?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함수할 때나 뭐 방정식에도 했지만 함수할 때 최대 초소 문제를 다룰 때요. 이런 거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아니면 뭐 부피의 최소값 구하라, 뭐 둘레의 최대값 구하라, 이런 문제들 기본이 그 구하고자 하는 애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 나타내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그러기 위해선 가로하고 세로를 갖다가 문자 xy라 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xy일 거고, 그 다음 준 조건이 대각선은 1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는 1 나오겠죠. 그럼 우린 이거를 이용해서 넓이가 xy니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문제가 준 조건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최대 최소의 이 문장형 응용 문제들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 풀면 돼요.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럼 얘도 합의 모양, 곱의 모양. 아하, 냄새가 산술기하죠. 그래서 합의 모양에 맞춰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럼 이걸 네모 세모로 봐야 되니까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네모 세모,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좌변은 1 나오고요. 자, 우변은 뭐가 됩니까? 2에다가 루트하고 제곱이니까 없어져서 xy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 또 명심, 루트 안의 제곱은 반드시 절대값입니다. 이거 잊으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뭐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xy는 양수야, 지금 길이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 뭐 절대값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자, 따라서 어떻게 돼요? 2로 나누면 xy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최대값은 2분의 1 나오겠네요. 됐네. 그럼 최대값은 구했고요. 그때의 가로 세로 길이를 다 알아봅니다.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게 같을 때잖아. 결국 xy가 같을 때겠죠. 양수니까. 요 두 개 보고 xy가 같을 때. 그러면 xy가 같고 여기 조건 하나 아까 나와 있었던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와 같이 계산해주면 xy 나오겠습니다. 자, 계산 안 할게. 쉽게 나와요. 그때 가로 세로가 나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반원에 직사각형이 내접됩니다. 그럼 반원에 직사각형이 내접되는 건 뭐 길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모양이 가지각색이겠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움직이는 거야. 그때 그 직사각형 넓이 중에 제일 큰 게 얼마겠느냐입니다. 자,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바로 몸에 배야 돼. 산술기하 문제가 아니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뭐든 이런 응용 문제들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려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뜻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결국 직사각형 넓이야, 이건.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려면 가로 세로를 뭔가 놔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가로 세로 이 전체를 가로 x 세로 y 그래도 됩니다. 풀려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쓸 조건이요. 반지름이 3이다는 조건을 쓰려면 반지름이 3이다. 요게 3이다를 쓰려면 요 전체를 놓지 말고 요 반쪽만 xy로 놓을게요. 이렇게. 됐죠? 그럼 어차피 가로는 그럼 2x잖아. 그냥 그렇게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xy가 되겠죠, 이제. 2xy가 넓이가 돼.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그렇지. 반지름이 3이다니까 지금 피타고라스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2xy의 최대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문자화 시키라. 자, 마찬가지요. 얘를 네모 세모로 보고 산술기하를 씁니다. 그럼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제곱 y제곱. 그래서 xy는 양수니까 바로 xy 되겠죠. 그럼 얘가 9가 되고요. 얘가 9 되니까 뭐 바로 나왔네. 그죠? 2로 나눌 필요 없죠. 2xy의 최대값이니까 바로 9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로 세를 구하라. 자, 그때란 말은 등호 성립 조건이죠. 산술기야. 그러면 두 개가 같을 때니까 xy가 같을 때고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붙여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xy 나오죠.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x가 2분의 9니까 루트 붙이면 2분의 3루트인가요? 그렇죠. 2분의 3루트가 나오죠?
그리고 xy 같으니까 이건 그대로 y 값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가로 세로는 이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x가 가로가 아니죠. 2x가 가로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가로는 2x가 가로가 되는 거고 이제 세로는 그냥 y 값이겠죠. 이렇게 좀 조심해서 써야 돼. 가로 세로 쓸 때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둘레가 20인 철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이게 다 해서 20이란 말이야. 20m. 이게 다 해서 20m 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다, 이 전체 길이가 다 해서 20이야. 그때 이 전체 울타리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자, 뭔가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전체 넓이도 식으로 나타내고 둘레도 식으로 나타내려면 우린 적절히 문자를 x, y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넓이는 뭐 그냥 xy가 될 거고요. 둘레는 어떻게 되나? 아, 참, 선생님이 말을 잘못 썼다. 아, 둘레가 아니구나. 예, 네, 미안. 여기 있는 울타리 총 길이입니다. 울타리 길이의 전체가 2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둘레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x가 2개 있고요. y가 4개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2x 플러스 4y가 20이란 뜻이죠. 정리하면 x 플러스 2y가 10이란 얘기지.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넓이 xy의 최대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산술기 형태가 됐네요, 그럼. 자, 그래서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네모 세모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럼 요게 10이니까 양변 2로 나누면 5가 되고요. 제곱하면 25 되고 2xy니까 그렇죠. 어떻게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y 됐죠. 그럼 최대값은 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호 성립 조건 안 하겠습니다. 꼭 해보세요. 그때 등호 성립 조건 x랑 2y랑 같을 때고 요거랑 같이 생각하면 되죠. 요거랑 같이 연립해서 xy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좀 빠르게 문제만 쭉쭉 풀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히 어떤 유형에서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말하기가 참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예외되는 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합의 모양과 곱의 모양이 적절히 관련된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 유형에서 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다양하게 풀면서 직접 몸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응용 문제들입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공식은 책들은 뭐 A, B, X, Y로 돼 있지만요. 선생님은 이렇게 꼭 쓰고서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모, 세모, 동그라미, 역삼각형 자리에 어떤 숫자나 문자를 적절히 넣어서 이 공식에 적절히 빈칸에 뭔가 넣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응용 문제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네, 이 형태만 그대로 기억하시고 여기다 뭐만 집어넣기만 하면 돼. 자, 근데 반드시요. 얘도 이렇게만 공식만 달랑 외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역삼각형은 다 실수라는 거. 그리고 등호는 여기 있는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네모 대 세모는 동그라미 대 역삼각형. 알았죠? 요런 비례식이 성립할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같이 기억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식이지만, 부등식이지만.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것의 최대치수를 구하여라 문제입니다. 그냥 바로 보이죠? 그지? 아까 공식 형태에 딱 맞잖아, 그냥. 그래서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대로 공식 형태에다가 맞춰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얘가 1되고 4되니까 얘는 4가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ax, by의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ax 더하기 by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치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지금은 공식 그대로 써서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자, 오늘 두 개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하고 요 문제. 이 문제 보면 앞에 있는 1번 문제와 똑같아요. 요식만 다릅니다. 요식만. 자, 이것의 최대치수 구하라. 그럼 얘는 당연히 코시-슈바르츠 공식을 못 쓰겠죠. 그잖아? 안 맞잖아. 이 A, B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서 이 해법을 찾아야 되냐면요. A, B 문자로 A, B의 범위를 구하고요.
이 조건으로 요 XY의 범위를 따로 구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제곱 있고 곱해져 이렇게 돼 있다고 다 컷이 아니야. 자, 문자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가지고 이것의 범위를 구할까요? 자, 생각 다시 한번. 요거 가지고 요것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까 이 말이야. 그지? 아까부터 계속 봤던 산술기하죠, 이거. 그지? AB의 합, AB의 곱. 그래서 산술기하 공식으로 이거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제곱 B제곱인데 얘가 1 나오고요. 얘는 2에다가 루트 안에 제곱 있는 거 반드시 절대값 써야 됩니다, 이거. 아유,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AB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 그럼 X제곱 Y제곱도 산술기하를 써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래주면 XY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나와요. 그럼 결국 이 두 개의 식을 우리는 더해야 되겠죠? AB 더하기 XY니까 두 부등식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AB 플러스 XY는 최소값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5 두 개 더해서 최대값 2분의 5가 나오겠죠? 좀 구분되는 문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개짜리입니다. 자, 이거하고 이거, 그죠. 요거밖에 없구나. 요거 가지고 요것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x, y, z를 구하라. 코시-슈바르츠를 써야겠다는 느낌이 드나요? 자, 코시-슈바르츠 공식을요. 이렇게 써놓는 것도 선생님은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형태를. 이해 가시지? 자, 뭐 문자 그냥 다 똑같이 할게. 아니야, 이거 다 다르게 써야지. 또 혼돈되겠다. 동그라미, 여기는 역삼각형 제곱, 여기는 구름 제곱, 여기는 오각형 제곱. 그거 나갔다. 여기는 순서대로 앞에 거 끼리 곱하죠. 네모 곱하기 역삼각형, 세모 곱하기 구름, 플러스 동그라미 곱하기 오각형,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 너무 쉬운데 선생님 너무 좀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럴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뒤로 가면 알게 되는데요. 자, 이 형태에다 맞추자는 얘기거든. 형태가 대충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보니까 네모가 X, 세모가 Y, 동그라미가 Z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은 어디 올까요? 이 식은 좌변들은 보면 다 제곱들이 들어있으니까. 그지? 이 식은 분명 이쪽에 와야 되겠죠? 제곱은 전체 제곱이니까 요 안에 들어올 식이 얘겠네. 그럼 맞추면 어떻게 돼? 여기 뭘 써야 제가 나옵니까? 1 써야 되겠죠? 1x 해야 나오잖아. 2y는 여기 2y가 여기는 3z겠죠? 결국 아하, 얘가 1, 2, 3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거든. 구조에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맞춰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14가 할 거예요. 얘가 14. 그럼 14 곱하기 이건 다 계산이 되잖아. 9에다가 10에다 14네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요 식. 이 식이 내가 구할 식이죠. 자, 내가 구할 이 식을 잠깐 선생님 별이라 그럴게. 좀 기니까. 얘가 별의 제곱 이렇게 나왔죠. 결국 14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별은 마이너스 14부터 14 사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별의 최대값은 1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구조에 맞아 떨어지게 껴 맞춥니다. 근데 이제 그때 x, y, z는 어떻게 될까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다? 비례가 성립해야 돼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순서대로야. 제곱 떼고 x 대 y 대 z의 비율이 순서대로 1대 2대 3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런 비례식을 이용할 때도 절대 내항의 곱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개짜리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는 k, y는 2k, g는 3k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요걸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갖다 어디다 이용하냐면 여기다가 이용해도 됩니다. 돼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좀 낫냐면 여기가 좀 나아요. 요거 우리 최대값 구했잖아, 지금. 그치?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4 될 때니까 얘를 그냥 14로 놓읍시다. 이럴 때 구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여기다가 요거 세 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k가 나오겠죠. 그지? 그럼 k 얼마 나올까?
이게 14K는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K는 1 나오죠. 그럼 K가 1이니까 1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그럼 X, Y, Z는 1, 2, 3 나오겠네요. 자, 답은 끝까지 안 쓸게. 자, 이렇게 해서 등호성 조건도 따지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잘 보세요. 뭔가 항이 두 개니까, 아하, 이거는 이런 꼴에서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일단 캐치가 되는 거죠. 이런 꼴. 한번 껴 맞춰 봅시다. 근데 제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참 어려워 보입니다. 제곱이 없지만 언뜻 얘 제곱하면 이쪽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제곱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제곱꼴에 해당된다고 보니까 얘는 이쪽에 오게 된다고 껴 맞춰 보면 루트 2x 네모를 자, 좀 안 보이려나? 작아서 네모를 루트 2x로 볼게요. 네모 자체를. 그럼 네모가 루트 2x로 볼게요. 그다음 세모를 루트 3y라고 보면 여기가 루트 3y가 오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거 제곱되면 2x 더하기 3y 생기잖아. 맞네. 구조가 그렇게 됐네. 아, 얘가 제곱된 게 저기 나타났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요식하고 맞아 떨어지려면 여기가 1하고 1이겠죠. 보면. 딴 게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 그럼 결국 여기가 1하고 1이란 얘기죠. 그럼 공식의 형태 딱 맞아 떨어지고 공식 전체에 이 두 가지 식이 다 나타났습니다. 됐네요. 잘 껴 맞춰준 거예요. 그럼 결국 요거 하면 어떻게 돼? 요게 2x 플러스 3y가 되고 요건 계산하면 2가 되죠. 그리고 요식은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2x 루트 3y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결국 1이니까 여긴 2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식은 안 쓸게요. 이렇게 되지. 그럼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는 어때?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다 이렇게 나오죠? 틀린 데 없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최대값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도 뭐 그때 xy 구하라 그러면 아까처럼 비례식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산술기하 응용 문제는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최대초수 응용 문제예요. 자, 공식은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요. 반드시 공식의 구조는 이렇게 빈칸으로 좀 기억하시는 게 응용할 때 좀 편한 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풀 것이 빈칸에다 뭔가를 적당히 채워 넣어서 문제가 바라는 식의 범위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억할 게 반드시 해도 이 공식만 달랑 외우면 안 됩니다. 코시-슈바르츠 공식은 여기 들어가는 모든 문자가 다 실수이고요. 실수, 모든 문자는 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 등호, 이 등호가 성립 조건 뭐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렇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비율입니다. 네모 대 세모는 요거 때 요거다 라는 사실 꼭 두 가지를 같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 조건과 등호 성립 조건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 최대초수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뭐 이건 간단해서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바로 보이지? 어떻게 보면 껴 맞추는 게 이렇게 제곱이 붙은 것들이 이 공식의 좌변 쪽에, 그지? 좌변 쪽에 지금 제곱들이 형태가 있으니까 요런 애가 여기쯤 들어오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요쯤에 들어올 거고요. 요 놈은 제곱이 없으니까 요 안에 들어오면 되겠죠, 형태가. 그리고 공식의 형태에 딱 맞으니까 얘는 뭐 끼워 맞춘다기보단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느낌이 꽤 많네요. 이렇게. 그리고 구조가 맞나 보세요. AX 곱해진 게 왔고 BY 곱해진 게 왔죠? 맞네. 구조에 딱 맞서 떨어진다라고 보시고, 그럼 1 곱하기 4가 되겠죠? 얘가 1이고 얘가 4니까 이쪽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제곱이 4 이하니까 AX 플러스 BY는 어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2가 되고요.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뭐 그리고 지금은 뭐 등호 성립 조건을 묻지 않았지만 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가질 때 그 XY가 그 비율 A 대 B는 X 대 Y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때다라고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자, 이렇게 한 문제는 뭐 쉽게 풀었습니다. 너무 쉽죠?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지. 근데 만약에 그 밑에 참고에도 있지만요. 요 식이 좀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게 1번 문제라고 치면 그 밑에 참고가 이겁니다. AB 플러스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가 이제 참고적인 문제인데, 얘는 이 공식에 안 맞죠. 왜냐면 이게 AX인데 얘는 AB니까 저 공식의 구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여기 AB 문자에 관한 조건이 따로 주어져 있고 XY 조건이 여기 따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따로따로 생각해봐 범위를 한번. 그럼 뭘 이용할까요? 이거를 이용해서 A 곱하기 B의 범위만 따로 구할 수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가능하죠? 뭡니까? 그지? 앞에서 했던 산술기하지? 합의 모양의 식이 조건이 주어지고 곱의 모양의 어떤 범위를 구할 때, 자, 산술기하 공식을 써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의 모양의 공식을 껴 맞추면 산술기하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치? 그럼 요 값이 문제에서 이제 1이라고 했으니까 1 쓰고 여기는 루트 벗겨지니까 A, B 이렇게 되죠? 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큰일 나요. 이거 자꾸 큰일 난다는 소리 많이 하는데 입에 붙었네.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그냥 쓴다. 이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수학을 망칩니다. 이게, 예? 반드시 절대값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뭐, 그지? 많이 했어요. 우리 강의할 때. 자, 요렇게 꼭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해 없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해 주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죠? 2루트 x제곱 y제곱 해서 됐지?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뭐가 나올까? xy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것의 범위가 나와 있고 xy 범위 나와 있으니까 요 1번식하고 요 2번식하고를 더해서 정리하면 나오겠죠. 범위가. 그래서 AB 플러스 XY의 범위는 어때? 작은 거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고 큰 거 더하면 여기 2분의 5가 나오겠죠. 자, 되죠? 두 개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항이 많아졌습니다. 자, 항 3개짜리예요. 자, 제곱의 합이 있고요. 제곱이 없는 합이 있습니다. 그 아까 코시18에서 공식을 잘 보시면 좌변 쪽에 이제 제곱들의 식이 있었고 우변엔 제곱이 없는 식을 더해서 그 다음 전체 제곱을 했었잖아. 그런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럼 얘도 자, 3개짜리인데요. 어떤 구조죠? 자, 그냥 영쌤이 빈칸을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다 써볼게. 좀 구분이 그런가? 요렇게, 그지?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써지고요. 여기는 전체 제곱인데 어떻게 고돼? 요 앞에 있는 거 2개, 그지? 요거 2개 곱해서 여기 쓰고, 그 다음 중간 거 2개 곱해서 여기다 쓰고, 마지막 거 2개 곱해서 여기다 이렇게 썼죠? 구조를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 구조에 맞춰보세요. 일단 제곱자리는 분명히 여기 들어와야 맞겠죠? 이렇게 있어야지 구조가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식은 분명히 여기 오는 게 맞습니다. 제곱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제가 나오려면 여기 1x로 보면 1x, 2y, 3z로 보자면 여기다가 1, 2, 3 껴주면 딱 구조에 맞아 떨어지죠. 자,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아하, 이러면 이 식들이 요식 2개가 다 나타나는 어떤 슈바르트 공식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럼 여기다 값을 쓰면 요 값은 14라고 돼 있고 요 계산은 얼마입니까? 그지? 10에다가 여기도 14 나오지, 그지? 그 다음 크거나 같다 내가 구할 식에다가 제곱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럼 제곱이 1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구할 이 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14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는 뭐 14하고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아, 지금은 최대값만 구하라구나. 자, 따라서 최대값은 14가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때 x, y, z 값을 구하란데요. 자,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죠?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아까 말한 대로 x 대 y 대 z의 비율이 1대 2대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런 비율을 사용할 때요. 절대 3개짜리는 이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2개짜리까지만 돼요. 그럼 얘는 이용하는 방법이 뭐야? 이제 x는 k, y는 2k, z는 3k 이렇게.
됐지? 꼭 이렇게 이용하십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주느냐? 얘를 갖다가 어디다 넣어도 되냐면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값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최대일 때 값을 구하니까 요 값은 14에다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2y 더하기 3z는 14.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어쨌든 K값만 알면 x, y, z가 나오자. 지금 여기가 편하겠죠. 그게 제곱이 없으니까. 따라서 K, 2K, 3K 넣으면 얼마야? 그럼 K제곱, 14K제곱은 14 나오죠? 14K입니다면 14K가 14 나오죠. 그래서 K는 1 나옵니다. 다시. 그럼 K가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X, Y, Z는 1, 2, 3이겠네. 그지? 최대값을 가질 때가. 이런 식이야. 자, 계속 그 슈바르츠 공식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깐 접어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 가지고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근데 아까하고 다르게요. 제곱 형태가 없죠. 제곱 형태가 없지만 잘 보면 얘를 제곱하면 제가 나오잖아. 그 제곱 관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이란 표시만 없을 뿐이지, 그지? 자, 그런 것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에 맞춥시다. 그럼 일단 얘가 제곱된 애가 얘니까, 그지? 그럼 여기에 아마 제곱된 애가 여기 오겠죠? 이해 가시나? 그럼 얘가 이쪽에 오려면요,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구조가. 그럼 여기다 뭘 쓰면 될까요? 그럼 뭘 제곱해서 얘가 나오게 만들려면 여기다, 그지? 루트 2x를 바로 써줍니다. 여기는 루트 3y를 써주면 되고요. 그럼 이게 요거랑 요거 곱해서 이쪽에 얘가 나오려면 여기 1 써주면 되겠죠? 보이세요? 그럼 1 써주면 이렇게 곱하면 바로 여기 루트 2x가 바로 나오죠? 이거 마찬가지 여기도 1이겠네. 그래서 루트 3y 꼴이 나옵니다. 자, 참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좀 바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좀 약간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껴맞추면 딱 맞네요. 요식도 나타나고 여기 이제 계산하면 여기가 2x 플러스 3y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2가 되고요. 이제 내가 구할 식은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럼 요 값이 지금 1이니까 요 좌변이 전체가 2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문제도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루트 2가 나오겠지? 최대값은 루트 2가 나올 거고, 그때 x, y 값은 아까처럼 뭐 등호 성립 조건만 따로 쓰면 돼요. 자, 등호 성립 조건이 어때? 여기서부터 비율이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그러면 다시 써보면 루트 2x 대 루트 3y. 여기서는 xy 구하란 말을 안 했구나. 네. 그래서 요 비율이 1대 1일 때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정리해서 마찬가지. 아까처럼, 요 등식이나 요 문제가 주어진 등식 이용하면 돼. 그지? 이렇게 구해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자, 생략할게. 자. 그런데요. 이 문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방법이 있을까? 슈바르츠를 지금은 이 유형이라 쓰긴 썼지만, 이 식을 한번 제곱해 볼게요. 제곱. 왜냐면 이 식을 제곱 전개하면 제가 나타나거든. 식의 구조가. 그럼 잠깐 여기로 가서 자, 문제 다시 한번 쓸게. 자, 얘가 1일 때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제곱해 봅니다. 그러면 루트 2x 루트 3y 전체 제곱하면 2x 3y에다가 2루트 6xy 이렇게 생기죠? 자, 그런데 이 값이 1이고요. 1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이 부분만 최대가 되면 되겠죠. 이런 어차피 상수니까. 그럼 이 부분이 최대다란 말이 결국 무슨 뜻이야? 이 부분이 최대란 얘기가 x 곱하기 y가 최대기만 하면은 이 전체는 최대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만 신경 쓰면 되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것의 최대값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생각을. 그럼 이제 뭘 쓸 수 있겠어요? 여긴 합의 모양, 곱의 모양, 최대치수 관련된 문제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산술기하 공식을 합에 맞춰서 씁니다. 2x 3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6xy인데
요 값이 1이죠? 얘가 1이니까 2루트 6xy. 근데 여기서 굳이 뭐 제곱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2루트 6xy의 최대값이잖아,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럼 결국 이것의 최대값이 1이니까, 이게 최대값이 1이니까 이 전체의 최대값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1 하나 더 더한 거잖아, 그지? 이 등식 양변에 1 더하든가, 여기다 1 더하면, 아하,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문제의 최대값은 2가 나오겠죠? 그지?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것도 그냥 답지 2 쓰는 친구 많아요. 큰일 납니다. 제곱을 해서 최대값 구한 게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의 최대값은, 그죠?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지금 양수니까. XY, Z는 양수야, 지금 여기서는. 자, 이렇게 풀이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슈바르츠 공식을 이용한 응용 문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인 만큼 좀 헷갈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공식의 구조를 써놓고 그 안에다 적당히 껴 맞춘다는 방법은 아니까요. 한번 가능한 친구들은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공식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써놓고 문제를 좀 다룰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럽니다. 자,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나 문자를 껴 넣어서 여기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식이 나오도록 유도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제곱이 붙은 애가 이쪽에 오겠죠? 어딘가? 그럼 얘부터 여기다 맞춰보면 세모를 x로 쓰면 나오고요. x제곱. 그 다음 3y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다 뭐 써야 되겠어요? 그지? 루트 3 곱하기 y를 써주면 제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 세모는 x고 구름은 루트 3y다가 일단 만들어졌네. 그럼 이제 요쪽 식이 요 식하고 맞아야 되니까 요 x개수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 2 껴 맞추고 루트 3y가 나오려면 딱 맞죠. 그럼 네모는 1이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다 1 껴 맞추면 딱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계산하면 3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1이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곱이 됐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 자, 따라서 범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루트 2x, 루트 3y는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가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결국 최대값, 최소값이 얘들이 되겠습니다. 자, 따로 안 쓸게요. 자, 뭐 이렇게 해서요. 여러 가지 부등식, 즉 증명도 해봤고요. 자, 산술기하라든지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한 응용 문제들 좀 다양하게 풀어봤는데 실제로 이거 말고도 또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응용 문제들이. 그래서 많은 공부하시고 익히셔야만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